오늘 낭독할 책은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입니다. 지은이 주디스 올로프, 출판사는 나비스쿨입니다. 주디스 올로프, 의학 박사 주디스 올로프는 정신과 전문의이자 UCLA의 임상 교수이며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작가다. 의학과 직관, 에너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며 그에 관한 국제적인 강의와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에너지 치유법의 선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올로프 박사가 개척한 에너지 치유법은 정통의학의 심리학, 영성, 그리고 직관적 치유와 에너지 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통합해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개발한 포지티브 에너지 프로그램은 CNN, CBS, NPR 등 수많은 TV 방송에 집중 조명을 받으며 소개된 바가 있고, USA 투데이, 리더스 다이제스트, 오프라 매거진 등에서도 크게 다루어져 화제가 되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에서 타인의 긍정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최초로 명명했다. 이 개념은 미국의 경제 전문가 존 거든의 베스트셀러 에너지 버스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저서로는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 감정의 자유, 나는 초민감자입니다 등이 있다. 네, 저자 소개를 해봤고요. 책이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파트 1에서는 처방 1, 직관을 깨워 생명의 힘을 되찾는 법. 처방 2,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법. 처방 3, 에너지로 몸매를 되찾는 법. 처방 4,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법. 처방 5는 이제 파트 2부터 시작이 됩니다. 최고의 에너지를 끌어당겨라. 처방 5는 심장을 두드리는 성 에너지를 키우는 법. 처방 6, 창조적인 에너지에 몸을 맡기는 법. 처방 7, 긴장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정화하는 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처방 4,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법, 이 부분이었습니다. 일부를 제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감정을 몰아내는 법. 감정은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감정에는 상당한 생명력이 담겨있다. 이과대학에서 가르치는 감정은 극히 일부분이다. 쏟아지는 기쁨, 강렬한 분노, 안타까움과 반항심처럼 감정은 우리를 들뜨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든다. 용감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곧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낸다. 하지만 감정에 압도당하는 사람도 많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다. 가슴 한가운데, 즉 명치라고 불리는 부분에 감정의 수뇌부가 존재한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그곳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나 부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낄 때 우리 몸 주위에 좋은 에너지가 흐른다.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다. 나쁜 감정이 생길 때 그것을 억누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에너지의 흐름을 막는다. 감정이 올라올 땐 적절히 표현하는 게 좋다. 그러면 에너지가 자유로워져서 나쁜 에너지가 금세 흘러나간다. 감정 에너지는 모든 공간에 영향을 미친다. 할머니의 부엌이나 아이들이 모여있는 유치원 교실을 떠올려보자. 행복함이 저절로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좋은 에너지는 꽃가루처럼 사람들의 가슴에서 반짝거린다. 나쁜 에너지는 그 반대다. 한 부부가 고급 주택가가 즐비한 거리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싼 집을 발견했다. 끔찍한 살인사건이 벌어진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한동안 고민했다. 일생일대의 기회가 아닐까 하고 말이다. 하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그런 곳에서 소중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나쁜 감정을 몰아내고 좋은 감정을 불러들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석가모니가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히는 8만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내면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확인하고 감정의 영향력을 느껴보자. 우울함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도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두려움을 똑바로 보아라.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다. 두려움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 있다고. 두려움은 욕심 많고 교활한 도둑이다.
우리한테서 좋은 것을 모두 빼앗아가고 나쁜 에너지만 남겨둔다. 두려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면 자신감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떠오른다. 두려움을 완전히 내려놓을 방법은 없다. 나도, 당신도, 부모님도, 대통령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 두 눈을 크게 뜨고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그 일 자체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문제는 그런 상태에서 무엇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통찰력을 장착하기 위해 두려움이 어떻게 에너지에 작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나를 항상 무시하는 상사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든다. 그러면 몸속에서 아드레날린이 생성되고 자연스럽게 경계태세를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두려움이 좋은 에너지를 억누르고 나쁜 에너지가 몸 전체에 퍼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두려움도 종류가 있다. 원인만 제거하면 금세 사라지는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수십 년 동안 뿌리내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두려움도 있다. 플로는 어린 시절부터 비난을 듣고 자랐다. 아무 쓸모도 없는 못생긴 아이라는 악담을 엄마가 계속 퍼부었던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었다. 어른이 된 뒤에도 엄마는 여전했고 가족 모임에 다녀오면 플로는 언제나 고통을 겪었다. 명치를 누군가가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꼈던 것이다. 에너지 치유법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엄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처럼 말은 날카롭고 약보다 좋은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누군가는 말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또 누군가는 말 덕분에 제대로 치유받는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옮겨올 때도 있다. 직관적인 공감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하다. 타인의 에너지를 쉽게 흡수하는 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끔찍한 경험을 겪고 난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내 동료 중 한 사람이 산책을 하다가 누군가가 살해당하는 광경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심장마비가 온 것이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의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날의 기억이 계속 떠올랐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며칠 뒤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대부분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되가 많다. 난 정말 하찮아. 이런 자기 파괴적인 메시지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낸다. 우리는 생각보다 훌륭한 존재인데도 그런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려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자신이 몰라보게 발전한다면 두려움이나 나쁜 감정이 더는 상관없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자. 해탈화 경지에 이르면 또 모르겠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삶은 평생 배워나가는 훈련장이다. 암흑과 빛 사이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우리는 한 걸음씩 나아간다.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을 떠올리자. 당신이 사랑을 고르면 그때부터 좋은 에너지가 다른 것들을 몰아내기 시작한다. 기억하자. 열린 마음이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것을. 네, 오늘은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의 일부를 제가 낭독을 해드렸습니다. 운명은 포지티브 에너지가 결정한다. 정말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좀 내 삶이 좀 주춤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에너지 있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순리대로 잘 되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나비스쿨의 포지티브 에너지 파워의 일부를 낭독해 보았습니다.